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구 이스트어학원에서 R을 맡고 있는 오혜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투학원 강사 노원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볼 분은 토익 시험장 당일에 저희가 대처하는 여러분들 토익 시험장의 올바른 자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 스킬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익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되죠, 근데? 토익 시험은 보통 9시 50분까지는 입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9시 50분까지 네, 입시. 9시 50분까지. 그것보다는 훨씬 일찍 가야죠. 한 언제쯤 가서 뭐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보통 늦어도 9시. 근데 늦어도 이것도 9시? 늦고 네. 한 8시 반까지는 가서 8시 반까지. 우선 일어나서부터 길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잠시만요. 거기서 제가 이해할 게 있는데요. 네. 일찍 가잖아, 그죠? 일찍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먼저 가장 이른 시간에 가는 거는 몇 시냐? 가장 혹시 이른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가장 이른 시간에. 제가 왜냐면은 제가 실험해봤거든요. 네. 너무 일찍 가면은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거든요. 한 8시 정도? 8시 정도인데 늦어도 8시까지는 문을 열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 창기에 학원 광고하려면 이게 전단지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광고하러 이제 전단지를 뿌려 가는데 막 각 학교로 투입된단 말이에요. 저도 포함해가지고 막 직원들 막 다 나가거든. 그러면은 약간 평균적으로 일단 8시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가방 들고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 와가지고 누구냐 잡상인 나가라 하면서 막 쫓겨났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 그런 경험 부분이 있었고, 정말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실화냐면, 조교분이 이제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AC Part 2가 넘어가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책상에 내려앉았어요. 훅!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전부 당했죠. 근데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 조교분도 당황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친 거예요. 계속 시험을 친 겁니다. AC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고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시험을 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좌석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로 일찍 갔으면 뭐 하느냐. 남의 거를 가져가서 번호판을 떼가지고 이제 옮겨놓고, 네. 그리고 나서는 자신에게 제일 딱 맞고 제일 튼튼하고 견고한 그 좌석을 확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민망하잖아요. 그죠?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좌석 확보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는 충분히 풀어줬으면은 이제는 워밍업, 네, LC 워밍업. 그렇죠. 주로 어떤 파트가 좋을까요? 저는 원투를 듣는 편이긴 합니다. 원투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방법도 추천을 합니다. Part 4 같은 경우 이 빠르기도 한 1.2배 정도로 빠르게 해서 얘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워밍업을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파트 1 시작할 때 파트 1이 천천히 여러분들 천천히 들려주는 여러분들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운동하는 선수도 워밍하듯이 당연히 이제 토익 시험장에서도 듣기 같은 경우도 귀를 풀어줘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귀를 푸는 시간이 본인 방법도 괜찮고 뭐 제가 또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어쨌거나 1.2배 정도의 속도로 파트 4를 듣고 나서 요거는 아마 근데 좀 고득점자들 한 300 LC가 한 350 정도 이상이라면 저는 이 방법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조금 낮은 점수대 뿐이라면 그게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와 듣고나 안 들려. 와 저쪽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파트 1, 2 위주로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개인 성향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2배속 인정? 2.2배속 1.2배속 저도 인정? 듣습니다. 2.2배속 1.2배속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저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워밍을 했다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그런 어휘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넘어갔던 어휘다라 하면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틀렸던 문제들, 그렇죠. 오답된 문제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익혀지는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따로 한번 모아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한 8시 간 거야. 그래 좀 단기적인 암기의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뭐 사전에 여러분들 뭐 명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4만 개 정도 되어 있거든. 이게 다 볼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이제 양이 조금 소수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들은 실제 토익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 개수가 40여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같은 경우도 실제 토의심에 출제가 되는 어휘 같은 경우는 74개, 74개의 전치사가 20년간의 토의심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걔도 공부하는 거지, 걔들. 개수가 적으니까. 다만 정답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토의심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온 전치사가 for, 그 다음이 무슨 before, 그 다음 with, despi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한 탑 30 정도? 그런 것들이 앞뒤에 어울렸던 표현들을 정리한 자료들 본인만이 준비하셔야겠죠, 그죠? 물론 학원 학생들은 그런 자료를 받으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복합 명사라 해가지고 왜 명사 앞에 형용사가 보통 정답이 되지만 오히려 형용사가 오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또 반드시 분사만치 하는 건데 또 그게 과거 분사만치 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게 또 토의심에서는 또 반복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사 앞에 분사, 명사 앞에 명사가 나오는 복합 명사 형태들도 그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소에 공부했지만 시험장쯤 올 때쯤에 많이 까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사 이런 것들. 얘들은 우리 언어에 없잖아요. 해석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동사 같은 경우도 공부해 두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막 지역인데 in desert region, 사막 지역이냐, in desert regions 해가지고 사막 지역들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거든. 이거 해석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이 있었냐, 지역들이 있었냐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토의심에서 many가 있고 아니면은 several 있고 both가 있고 그러면은 복수를 찍고 아니면은 every나 this가 있고 그러면 단수를 찍고 이런 수일치 문제가 있지만 수일치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그런 여러분들 수일치 문제 region이냐 regions냐 이런 식의 문제는 해석 문제 아니잖아요. 불가사 명사면은 복수가 존재할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형태. 근데 가산 명사라면 관사 없이는 단수 형태를 쓸 수 없는 명사, 가산 명사. 바로 이런 원리로 접근하는 문제인데 이거 해석으로 풀 수 없는 매우 미칠 만한 문제거든.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산, 불가산이라는 개념도 없고 일본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라면 제가 봐서는 시험 치기 전날에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보통 시험 치기 전에 한 5분 정도. 네.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가야죠. 안 말려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죠, 그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짜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모양이 좀 그런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쨌거나 막 짜라내가지고 보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희한하게 시험 칠 중간에 이거 할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꼭 긴장하면 또 긴장하면 또 그렇잖아. 또 반응 오고.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게 말이 없다.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화장실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상황을 떠나서 일단 그 시험은 끝입니다. 그 시험은 끝이에요.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런 원리인가? 일단은 첫 번째 간다. 3, 4분 날아가는 거예요. 에이. 오늘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마킹 시간 줄이기거든요. 그거 지금 1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화장실 간다 3분 이 끝난 거야. 다음 시험 준비하세요. 알겠죠? 반면에 참으면서 문제가 풀리겠니? 이거 안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안 가는 내내 무슨 하느냐? 문제 풀면서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 고민도 해야 되고 말이한 거 참아야 되고 문제도 풀고 이거 여러분들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장실 가는 거 나왔고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략 한 10시 한 1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분 정도잖아. 그죠? 이제 스타트가 되면서 방송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제지를 바로 나눠주지 않고 일단 앞에 총 5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5분에게 일단 먼저 주고 나서 자 그리고는 방송에서 배부한단 말입니다. 배부하고 나서는 파업을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뭐 하시죠? 파트 5는 풀어야죠. 풀어야 되죠. 파트 5 문제를 열심히. 막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뭐 아직 문제를 풀지 마라. 봐주지 않나요? 감독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감독관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방송에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파본 검사 때에 파본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문제지 교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를 푸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 파본이 있는 거야. 파본이 뭐냐? 주로 대부분은 뭐냐면 넘겼는데 하에 출력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파본도 충분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 치는 중간에는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파본을 검사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파본 확률입니다. 파본 확률은 5만 분의 1입니다. 파본 아니면 5만 분의 1. 즉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5만 번을 세야지 한 번 정도 파본이 나온다는 점이죠. 고로 그냥 파본이 없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파본 검사 확률 5만 분의 1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여러분들 Y모 의학원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한 7년 8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강의실 바로 옆이 대구 한국 토익 위원회. 네, 그래서 이거 5만 분의 1 확률이면 없다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치다가 정말 이거 파본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운인 거예요. 그죠? 저는 바로 나서 로또 삽니다. 그렇지! 로또 되겠죠. 그죠? 아, 충분히 되죠. 그렇죠. 일단 5만 분의 1의 가능성이 낮거든. 그러면 시험은 또 2주 후로 연기를 하고 로또를 사야 된다. 그죠? 아, 일주일 동안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